자, 방학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은 잘 따라오셨고, 숙제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믿고, 이제 다음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서 수업 시간에 듣고 뭔가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이외에 한 바닥? 한 장 정도의 과제가 주어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답 같은 경우도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전송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수업을 듣고 고민을 해서 답을 좀 먼저 작성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답에 맞춰가지고 내가 뭘 또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공부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수업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해석으로 접목시켰을 때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번 분사구문 해볼게요. 자, 9페이지 아래에 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 이제 분사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분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사에 대한 말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랑 분사구문, 오늘 배우게 될 분사구문, 이 두 가지는 같은 듯 다른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분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원래는 동사였던 친구에다가 저희가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 형태를 바꿔서 줘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동사의 ing로 쓰여지기도 하고 동사의 pp 형태로 쓰여져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놓고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형용사 기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름에서 보다시피 얘는 분사입니다. 이 분자가 나눌 분자야. 나눌 분자. 왜 나눌이라고 했던지 알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형용사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는 줬는데 덩어리를 이렇게 두 덩어리,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분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ing와 pp를 만났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면 좋은 게 얘는 형용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형용사가 영어에서 하는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그리고 보어 자리, 요 두 자리에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머릿속에 넣고, 아, 분사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뒤에 분사구문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분사와 이제 조금 형태를 비슷하게 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는 이름을 빌려오긴 했어. 그런데 기능은 아예 달라요. 분사구문 같은 경우 처음 만드는 과제가 아니라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이 기본적인 재료 자체가 이런 거예요. 부사절. 이게 또 부사절도 어렵죠?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사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부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이야. 부사의 기능을 하려면 문장 앞에다가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사의 접속사를 붙여주게 되면 이 문장 자체가 부사의 기능을 하도록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접속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when, 언제,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하는 동안에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 되게 많아요. 이런 접속사를 붙이고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이 문장이 부사절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하고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사절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부사 기능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부사 기능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원래 써야 되는 문장,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하는 문장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문장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주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 문장은 건드릴 수가 없어. 주인공이잖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이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이 문장을 뭐 할 거냐면 간단히 할 거예요. 간단히 할 건데 간단히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우선은 접속사를 생략해 줍니다. 없애준다는 얘기야. 여기 붙어있는 이 친구를 먼저 날려줄 거야. 이렇게 없애줄 거고, 두 번째는 주어. 이 접속사 안에 있는 주어랑 문장의 주인공절에 있는 주어랑 비교를 해요. 두 개를 비교하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지? 첫 번째는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다른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같은 경우라면 얘도 없애줍니다. 이게 두 번째야. 되죠? 같은 경우면 생략. 여기 적어줄게요. 같은 경우면 이 뚜껑이 생기니까 복잡해졌어. 같은 경우면 생략 없애주는 겁니다. 다른 경우면 생략할 수 없죠. 다른 경우면 남겨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처음 만나는 동사 ing 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동사를 얘를 ing로 바꿔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1번 했고요. 2번 했고요. 세 번째가 ing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ing로 바꿔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만약에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쓰여져 있을 거잖아.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니까. 그러면 처음 만나는 동사는 비동사겠죠. 그지? 요 동사를 ing로 바꾸면은 being이 될 것이고 얘는 being pp가 될 겁니다. 그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구조를 굳이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마저도 생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기왕 없애기로 하는 거 없앱시다 하고 생략을 하다 보니 누구도 남을 수 있어. pp도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만드는 게 ing도 만들 수 있고 pp도 만들 수 있고가 아니라 얘는 그냥 무조건 ing를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ing를 붙이려다 보니까 얘가 수동태인 경우에는 비동사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는 being으로 바뀌는데 being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것까지 생략을 해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생략을 하다 보니까 얘도 남을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pp형도 남을 수 있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되시겠어?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너네가 봐도 어때? 우리가 무슨 절을 활용한 거야? 부사절을 활용했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기능은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야. 부사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장의 형태가 가능하겠지? 자, 보면 ing로 시작이 되고 pp 형태로 시작이 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얘는 부사니까 문장의 앞에다가도 붙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뒤에다가도 붙일 수 있어. 이렇게 ing, pp. 왜냐하면 영어에서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거든요. 앞에다가 붙여도 되고 뒤에다가 붙여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또 뒤에 또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붙일 수 있나요? 네, 이렇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기본적으로는 이 없애지는 접속사를 맥락에 맞추어서 찾아내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서 다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ing와 pp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ng가 있으면 뭐뭐 하는 주어, pp가 있으면 뭐뭐 되는 주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 주어 동사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다, 이렇게 되다, 이렇게 그리고와 하다, 되다로 넣고 그냥 문장을 이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앞에 있으면은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뒤에 있으면은 그리고를 넣고 나서 종결어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입니다. 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괜찮죠? 찰칵찰칵 찍어서 남기시고 그리고 필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여기 있는 한국말 선지 같은 거는 보지 않고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거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좀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런 겁니다. ing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거 하는 뒤에 있는 주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자, ing니까 뭐뭐 하는이잖아. 이런 거야. 유머에 치료의 힘을 알아차린 많은 병원들은 이렇게 병원들은 시작했다. 웃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웃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주어. 그러니까 내 부모님의 소리를 들은 나는 깨달았다.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괜찮죠? 내 책을 내려놓은 나는 걸어갔다. 침실로. 원래는 내려놓고 걸어갔겠죠. 그치? 이거는 똑같은 거고, 이거 같은 문장입니다. 괜찮죠? 어떤 말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앞에 있으면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주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매끄러운 해석이 될 겁니다. 뒤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뒤에 있는 지문을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죠?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치?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보면은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빛이 나고 빛을 잡기 시작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에는 fish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은 fish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해. 단수도 fish고 복수도 fish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hundreds를 썼으니까 여러 마리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동사는 그거에 맞추어서 were 선택을 한 거예요. 플래싱이라고 하는 게 막 반짝거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짝거렸고 빛을 태양으로부터 받은 거지. 받아가지고 이제 상류로 올라가고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얘는 앞에 있으니까 이거 하는 그. 그러니 빵가게의 문을 연 그는 따뜻한 냄새를 잡았다. 그러니 무엇의 냄새냐면 신선한 빵에 따뜻한 냄새를 잡았다는 건 따뜻한 냄새에 매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정보시대에 우리는 폭격을 받습니다. 뭐에 폭격을 받냐면 지속적인 새로운 데이터에 폭격을 받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분사구문이야, 그지? 그 앞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끕니다. 정보의 과부하를 이끕니다. 이것 때문에 폭격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보의 과부하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lead to 이렇게 돼 있잖아. lead라고 하는 친구가 to라는 전치사랑 붙어 있으면 뒤에는 바로 결과를 써야 되고 여기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이거의 결과, 이것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우린 정보의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ing로 시작이 되니까 요렇게 하는 너의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선택한 너는 고려해야 됩니다. 너의 뒷마당의 환경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뒷마당에서 이 풀이 자라는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이제 이 뒷마당에 어떤 풀이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른다는 것은 고름으로써 너는 이 뒷마당의 분위기가, 환경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겠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걸 겁니다. 아무튼간 이 식물을 선택한 너는 뒷마당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거죠. 오늘은 저번보다 말이 좀 빠른 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빨리 듣거나 할 테니까. 왜 말이 빠른 것 같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잖아.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센셜 오일을 사용한. 근데 이센셜 오일을 왜 사용해? 지금처럼 치료적으로 아니면 미용적으로. 괜찮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말 들어봤어. one of the 최상급을 쓰고 복수 명사를 씁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합니다. of 아래 같은 경우는 분모야. 근데 이렇게 분 앞에 있는 친구는 분자거든? 근데 분자를 한 개라고 세려면 분모는 당연히 여러 개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수 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지? 자,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 그러니까 이센셜 오일을 치료적으로든 아니면 미용적으로든 사용하게 되는 만족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걔네들.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이 누구겠어? 당연히 이센셜 오일이겠죠? 이 이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남겨둡니다. 우리의 몸에 엄청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남겨둡니다. 끝났어. 그래서 어떠한 독극물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 얘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 만족스러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이센셜 오일은 몸에 독성의 물질을 남겨두지 않는 거겠죠.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ing가 두 개인데 뒤에 있는 친구 보니까 여기에 동사가 있다, 그지?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주절입니다. 같은 ing라고 똑같은 ing가 아니다. 이런 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얘가 동명사 주어겠네요.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얘는 어때? 간과 신장에 무리가 되는 너무 많은 단백질의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런 거야.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게 되면 당연히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체스는 다른 스포츠와 같으네요.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여기서 ing고 주어 동사이니 여 ing가 뒤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좋게 되는 것을 좋기를 원하는 당신은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하고 이게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2번이지. 그리고 좋은 정신적, 신체적인 형태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체스는 다른 스포츠랑 똑같아. 그래서 네가 잘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must의 뜻이죠. 당신은 어떻게? 연습도 해야만 돼. 그리고 어떻게? 좋은 정신력, 신체적 능력 이런 것도 갖추어야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조 자체가 좀 쉽지 않죠? while 뒤에 주어 동사를 썼는데 can으로 끝났어, 그지? 여기 뒤에는 travel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야. 원래 동사 같은 경우 앞에 동사를 이미 썼고, 근데 그 동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또 쓰지 않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왜 분사구문 왜 써요? 네,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보게 되면 당신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동안에 여행이라고 하는 건 여행을 하십시오죠. 할 수 있다면 여행을 하십시오. 그지? 그리고 다른 것들을 희생하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이겠지? 얘가 중간에 생략된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쓰는 게 낫겠죠? 그렇게 it is, 얘도 생략된 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것들은 희생하십시오. 여행할 수 있다면 여행하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얘는 어떻게 분사구문? 명령문으로 동사로 쓰여진 거고요. 얘는 you라고 하는 주어가 너희 눈엔 안 보이겠지만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를 앞에 쓴 거고 분사구문을 뒤에 쓴 거야. 그럼 뭐 하라고? 이거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여행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희생하세요. 이런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어때? 여기에 ing를 쓰고 주어 동사를 썼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걔네들의 여행 모험이라고 하는 거, 걔네들의 삶의 절정으로서 여행의 모험을 되돌아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뭐를 후회해? 여행을 더 많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할 게 좀 많긴 한데, regret 같은 경우 뒤에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는 미래에 대한 일에 쓰는 거고요. 얘는 과거에 대한 일에 쓰는 거야. 근데 미래를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쓰는 to 부정사일 때는 뭐뭐라 말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런 의미고요. 얘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얘는 그렇게 돼서 동명사에 대한 부정이긴 한데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쓰여져 있지. 그지? 뒤에 ing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얘는 having 플러스 pp형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요거 ing와 having pp 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regret이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와 뒤에 있는 이 ing 동사 사이에 시제가 같은 시제야. 같은 시점에 발생이 되면 우리는 그냥 ing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having 플러스 pp를 쓰는 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have 플러스 pp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후회하는 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지금이야. 지금 후회하는 건데 여행을 더 많이 갔던 것은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행을 더 많이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지? 왜냐면 이제 되돌아봤을 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갈 수 있는 또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너희도 이제 어쨌든 간 대학을 가고 뭔가 하면서 부모님과 물론 지금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는 있겠지만 이 시간을 보내면서 겪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절정기에 어쨌든 간 우리가 여행의 모험이라는 걸 되돌아봤을 때 인생의 절정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여행을 왜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시간을 지내오면서는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조금 나의 식견을 넓히는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뭐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아까 우리 했던 걸로 어떻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도 보시고 뒤에는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습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생각보다 수업이 많이 길진 않죠.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수업이지만 이제 나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독해를 할 때든 아니면 문제를 풀 때든 접목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수업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보세요는 이제 여러분의 말하자면 자습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분사구문인지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고 답과 또 맞춰보시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이게 하나 더 할 거예요. 이 분사구문은 좀 파트가 많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주어가 지금까지는 주어랑 이제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을 때 얘기였다면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지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